지사님 아까 20년 5월 8일에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최동욱 전 총장과의 만남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실제 만나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도움을 주셨습니까? 뭐 그게 그 자리에서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럼 조언은 주시던가요? 뭐 여러 얘기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보탬이 되셨다고 결과적으로 보시면 생각이 납니까? 이거는 국정감사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관련 있는 추론 하나를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은 전 검찰총장이기도 하지만 옵티머스 즉 봉현물류센터의 투자사의 고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사님 앞에 나타났고 그 뒤에 만난 뒤에 한 달 뒤에 옵티머스 사태가 터집니다. 그렇지만 봉현물류센터의 재무조달 차질에 대비한 어떤 조치도 경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지사님은 정치적 연명 이제 끝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토로했던 SNS를 올리신 지 몇 달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시간 끌고 싶지 않다. 두려움에 기반한 이 한순간이라도 연장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신 지 몇 달 안 됐던 때였죠. 자, 상식으로 돌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절벽 끝에 선 정치인 이재명 앞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나타납니다. 재판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그렇지만 전 검찰총장님과 동시에 옵티머스의 고문이기도 했고요. 석연치 않은 봉현물류센터의 연장이 그 뒤에 계속 시작이 됩니다. 자, 물류센터를 말하지 않은 게 정말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이미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본인의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 저의 기억은 지사님 같지 않습니다. 지금 뭐 참 좀 지나치십니다. 왜냐하면 옵티머스 5천억 펀드 사기로 인해서 아까도 특히 말씀드렸지만 골든코어의 이거는 먹잇감이 된 물류단지가 개발돼서 그 많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수천 명의 투자 국민을 속인 옵티머스와 관련된 문건이고 그리고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라는 게 거짓 문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살아있는 투자사와 그 안에 살아있는 시행사가 다 이 문건이 신빙성이 있음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사님과의 질문을 통해서 실장님과의 답변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칫 사무도 아니고요. 국가의 위임을 받은 물류단지 그 엄청난 평수의 개발 사업에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저희는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 없으시면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장시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예. 저 반장님, 예. 네, 이거 제가 사실 오후의 답변은 정말로 제가 간단하게 제가 했는데요. 이거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분 할 건 아니니까. 네.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요점만. 예, 예. 자, 옵티머스의 고문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고 안 했는지 저는 알 수도 없는 일이고 경기도의 물류단지 신청은 경기 동부 지역에 매우 많이 집중되고 있어서 저희 경기도의 방침은 명확합니다. 경기 동부 지역은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북부로 유치한다. 그리고 광주 물류단지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광주시장께서 가능하면 광주에는 더 이상 안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저한테 표명했고 저는 그걸 공개적으로 어제도 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던데 그거를 가급적이면 광주시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공개적으로 발언도 했고 광주시장 또는 시장 군수들에게 약속한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뒤져보니까 4월 그 이전에 이미 국토부가 이 물류단지는 해도 된다고 사실 실수요 검증이라고 한 절차가 끝났고 한 2년 지난 다음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니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관련법에 따라 매뉴얼에 따라서 주민 공람 각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 조회 보내고 의견 조회 왔는데 이상이 있으면 그냥 덜컥 불어가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이런 의견이 왔으니까 당신이 보완할 수 있으면 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건 뭐 절차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4월 달에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투자자가 바뀌었더라라고 하니까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또 나름 검토도 하고 해서 다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4월 28일이죠. 4월 29일 날 저한테 업무 보고가 왔는데 이런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5월 1일 날 공람하고 5월 8일 날 관련 기관에 전부 다 공람 의견을 보내려고 합니다.
라고 저한테 왔어요. 그런가 보다라고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8일 날 제가 만났는데 저는 그런 사실 뭐 이거 문서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얘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11일 날 보냈다는데 그 후의 절차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확인하니까 11일 날 다 보냈는데 광주시에서 이거는 도시계획상 위반 불가 지역이고 무슨 산림을 훼손하고 이러니까 안 된다라고 답이 오니, 그러면 당연히 관련 부서는 아니 왜 이렇게 저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보완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기회를 줘야지, 기회를 안 주고 덜컥 그냥 무조건 심사도 안 하고 불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취지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 보완 기회를 준 걸 가지고 마치 무슨 청탁을 받아서 특별히 여기 혜택을 준 것처럼 얘기를 하면 이거야말로 왜곡이죠.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팩트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대안을 내는 거지, 있는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어 가지고 누군가 억울한 사람한테 음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 절차는 이 봉현 물류단지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절차를 취한 게 전혀 없고, 그 열 몇 개 되는 단지들에 대한 절차와 똑같이 진행했고요. 지금 옵티머스인지 뭔지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경기도에 관한 한은 광주시가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5월달 광주시의 반대로 이미 끝난 일입니다. 무슨 급물살을 탑니까? 급물살은. 예, 그럼 급제동된 거고요. 지사님, 9월 3일 날 8월 20일까지 보완을 실질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보완 서류라고 하는 거를 보완 내용도 아닌 걸 냈다가 도로 찾아가서 이거 사실은 사업이 안 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걸 가지고 마치 무슨 옛날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제가 무슨 재판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사님, 저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시간을 질의 시간보다 더 길게 드렸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3분 30초 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잠깐만 한마디만 듣고 끝냅시다. 자, 한마디만 그 답변 필요 없이 그냥 그 말씀하시고 끝내시죠. 예. 자, 지사님, 마지막이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지사님의 경기도가 매뉴얼을 어겼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사님의 경기도가 단 한 번도 지침을 어기고 패스트트랙을 태웠다는 그런 특례법을 언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펀드 사기 세력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이에 황당한 서류가 제출되면서 이 중요한 물류센터에 대해서 자금 조달에 대한 노력도 단 하나가 없이 옵티머스라는 거에 안에 서서히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보완 서류 할 필요 있죠. 끝까지 그 노력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지금 폐기된 거 아닙니다. 그냥 잠정 중단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의 제보를 통해서 이 보완 서류가 제출될 경우에 이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라는 그런 내부의 지침을 저는 제보받았음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팩트에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시는데 이거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 해명의 기회는 줘야죠. 무슨 보완을 들어오면은 한다고 합니까? 지금 실제 그렇죠. 보완하라고 했으니 보완을 저희가 기각하기 전까지는 보완을 하면 되겠지만 광주시가 반대하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제보를 받았는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